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때쯤 큰 새언니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도련님은 데이트 간 거예요? 예, 넌 초인종 누르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니. 이미 비밀번호도 다 아는데 번거롭게 뭐하러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우리 집에 오실 때 그냥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시라니까요. 예, 내가 친구들 모임 가서 들었는데 요즘에 시어머니가 아들 며느리 집에 비밀번호 누르고 그냥 막 들어가면 아주 큰일 난다고 하잖아. 내 친구 한 명도 그러다가 아들 며느리랑 영 끊을 뻔했다잖니. 그러니까 앞으로 너도 꼭 벨 누르고 들어와라. 엄마 표정이 사뭇 진지했지만 근세 언니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럼 제가 손해볼 게 많은데 뭐하러 그러겠어요. 네가 손해볼 게 많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수시로 오셔서 냉장고에 반찬도 넣어주시고 그러는데 그런 식이면 제가 완전히 불리한 거죠. 그냥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셔도 돼요. 처음부터 그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런 기회를 만드시면 제 입장에서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큰새 언니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자 할머니께서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첫째 말이 맞지. 쟤들이 아쉬울 게 없는데 뭐하러 그러겠어. 제 입장에서는 애미가 우렁각시인데 당연히 아쉬울 게 없겠지. 역시 할머님 표현력은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우렁각시가 정확한 표현이네요. 저한테는 어머님이 우렁각시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이상한 규율 만들지 마세요. 암튼 우리 첫째는 희한해도 보통 희한한 게 아니라니까. 엄마가 웃음을 참으며 너스레를 떨었는데요. 근세 언니는 성격이 밝아도 너무나 밝은 성격이었기에 가족들과도 참 잘 지냈습니다. 특히나 엄마와 할머니와는 기가 막힐 정도로 궁합이 잘 맞았는데요. 가장 신기했던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서로 현관 비밀번호를 공유한 채 마음대로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큰오빠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처음에는 반찬을 챙겨주러 다니는 듯 해보였는데요. 조카 지호가 태어난 뒤로는 더욱 자주 드나들었어요. 언젠가 한 번은 아빠가 불만을 제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 첫째는 연락을 좀 하고 오라고 하던지 해야지. 시도 때도 없이 들락거려서 여간 불편한 게 아니야. 당신이 불편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당신도 내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와서 집에서 좀 쉬려고 하는데 첫째가 허구한 날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잖아. 예고도 없이 수시로 찾아와서 옷도 편하게 입을 수도 없고. 이건 불편해도 여간 불편한 게 아니라니까. 난 아빠 말에 100% 공감합니다. 그렇지. 넌 아빠 심정 이해하지? 난 아빠 심정 충분히 이해해. 제가 아빠 편을 들자 엄마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난 첫째가 성격도 꿍한 것도 없고 뒤끝도 없어서 좋던데 대체 뭐가 불편하다는 거야? 아니, 무슨 며느리가 말이야? 시댁을 밥 먹듯이 드나들잖아. 거기다 왔다가 금방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건 옆에 앉아서 무슨 말을 그리도 많이 하는 건지 우리 회사 촉새보다 말이 더 많다니까. 그러니 내가 피곤하겠어 안 피곤하겠어? 이 사람아, 잘 생각해봐. 회사에 가면 그 촉새가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말을 해대서 피곤해 죽을 지경이라 그나마 집에서는 좀 편하게 지내야지 싶은데 집에서는 며느리가 허구한 날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말을 해대니 내가 환장을 하겠어 안 하겠어? 나도 진짜 동감한다니까. 회사에서 내내 발표회 뭐해 진짜 말 한마디 하고 싶지도 않은데 큰언니가 와서 종일 말을 걸어대서 나도 죽을 지경이야. 그러니까 말 나온 김에 엄마가 잘 좀 설득해봐. 아빠와 제가 강력하게 컴플레인을 제기했지만 엄마가 세차게 고개를 내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첫째가 결혼한 뒤로 어머님은 하나도 안 심심해서 좋다고 하시는구만. 그 정도는 다들 감내해야지. 첫째 덕분에 어머님 다이어트도 성공했는데 그냥 다들 참아. 엄마가 경고하듯 큰 소리로 말을 했고
우리의 소심한 혁명은 불발에 그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큰새언니가 할머니와 엄마를 모시고 수시로 산책도 다니고 무리하지 않게 운동도 같이 한 덕분에 비만으로 힘들어하시던 두 분이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랬기에 큰새언니는 할머니와 엄마라는 실세를 등에 업고 기세등등했습니다. 하지만 큰새언니에게는 묘한 매력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 모두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으니까요. 평소 아빠가 안마의자를 사자고 엄마를 꼬셨지만 엄마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은 두 분의 대화를 들은 것인지 아빠 생일을 맞이해서 큰새언니가 안마의자를 사서 본가로 배달시킨 게 아니겠어요. 물론 안마의자를 보자마자 아빠는 신이 난 채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고요. 하지만 잠시 후 엄마가 걱정스레 큰새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얘, 이 비싼 걸 뭐하러 사서 보냈어? 조금 있으면 아버님 생신이시잖아요. 생신 선물이에요. 그래도 이건 너무 비싸잖니. 어머님, 제가 물리학과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학적으로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버님 말씀이 딱 맞더라고요. 딱 맞다니? 뭐가 맞다는 거야? 이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하나 있으면 온 가족이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럼 가격 대비 가성비는 아주 훌륭하다는 결론이 났어요. 넌 꼭 할 말 없으면 아무 때나 물리학을 갖다 붙이더라. 그건 물리학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경제학적으로 그런 거겠지. 암튼 어머님, 이거 한번 보시라니까요. 큰새언니가 엄마에게 이상한 공식이 적힌 노트를 보여줬는데요. 그 노트에는 무슨 공식 같은 것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보던 할머니가 신기하다는 듯이 큰새언니에게 말했어요. 역시나 물리학과 출신이라 뭐가 달라도 다르네. 할머니, 저 노트에 적힌 공식이 뭔지는 알고 그러는 거야? 나야 당연히 모르지. 근데 물리학과 출신인데 당연히 가성비를 잘 따져봤겠지. 이거 봐봐라. 여기 애미 이름도 있고 가족들 이름이 다 적혀있네. 이것만 봐도 다 따져봤다는 거 아니겠어? 그럼요. 제가 가성비를 다 따져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버님은 가성비를 위해서 열심히 사용을 하셔야 해요. 그럼 내가 퇴근 후에 매일같이 사용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역시 우리 맏며느리가 최고다, 최고야. 아빠가 엄지손가락을 찍혀 세웠고 그 뒤 아빠는 큰새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와도 그리고 쉴 새 없이 수다를 떨어대도 기쁜 표정으로 받아줬습니다. 한마디로 큰새언니는 공감 능력이 엄청 뛰어난 사람으로 가족들에게 항상 큰 웃음을 주곤 했어요. 큰새언니의 일화가 참 많은데요. 어느 날은 다 같이 외식을 하던 중 할머니가 큰새언니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물리학과에 간 거야? 물리학과 출신이라고 해서 어찌나 멋지던지 딱 마음에 들었지 뭐니. 사실 이건 극비라 우리 엄마가 어디 가서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큰새언니가 무슨 말인가를 꺼내려고 하자 큰오빠가 급히 말렸습니다. 여보, 혹시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장모님이 어디 가서 절대 그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그렇긴 한데 가족들한테는 상관없는 거잖아. 그동안 물리학과 나왔다고 너무 띄워주셔서 좀 찔리기도 하고 그랬거든. 그게 사실은 엄마가 어떻게든 인사어른 하라고 해서 원서를 넣었는데 그 물리학과만 추가 합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보다 오히려 대학 다닐 때 공부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물리학과 간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니까요. 사실 저는 간신히 대학 졸업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해서 적성에도 안 맞는 물리학과를 갔단 말이야? 네, 엄마 잔소리가 저를 물리학과까지 이끌었던 거죠.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머리가 나쁘진 않았던 건지 어찌어찌 대학 졸업은 했네요. 자존감도 높고 그래서 그런지 같이 있으면 우리도 같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 가만 보면 넌 말하는 것도 참 재미있게 하는 것 같아. 별게 아닌 것 같은데 네가 말하면
다 재미있는 사연이 된다니까. 암튼 그것도 체주다 체주야. 그러니까 네 말을 요약해보자면 안 싸더니 닥달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물리학과를 추가 합격으로 들어갔다는 거잖니. 너도 인생을 참 바쁘게 살았던 것 같구나. 그래도 노력한 게 아주 가상하네 가상해. 할머니가 웃음을 참으며 칭찬을 하자 큰 새언니가 놀란 표정으로 입을 뗐습니다. 근데 추가 합격으로 겨우 붙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창피하진 않으신 거예요? 그게 뭐가 대수라고 창피해. 물리학과가 얼마나 대단한 과인데. 근데 앞으로는 어디 가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물리학과 출신이라는 것만 강조하고 살자꾸나. 네, 알겠습니다. 큰 새언니가 빙긋이 웃는 모습에 가족들도 같이 따라 웃었습니다. 할머니 말씀처럼 큰 새언니는 자존감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어요. 사실 추가 합격이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물리학과라는 과가 얼마나 대단한 과인지 가족 모두 잘 알고 있었기에 새언니가 열심히 공부했음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웬만한 일에는 잘 삐지지도 않았고 마치 원래부터 우리 가족이었던 것처럼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역시나 주말 저녁이 돼서 큰새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엄마가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오라는 잔소리를 했지만 큰새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래서 도련님한테 여자친구가 생긴 게 진짜예요? 도련님이 직접 말한 거예요? 그렇다니까. 곧 데리고 온다는 말까지 하지 뭐니. 정말요? 그럼 저도 드디어 동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고 하더니만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잖니. 온 가족 소원이 도련님 결혼하는 거였는데 진짜 잘 된 거죠. 엄청 기대되는 거 있죠. 그럼 언제쯤 데리고 온대요? 곧 데리고 온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작은 오빠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다는 말에 다들 많이 놀라 있었습니다. 사실 작은 오빠는 절대 결혼 같은 건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겠다고 선포를 한 채 홀로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평소 작은 오빠 성격은 말도 많지 않았고 한 번 한다면 하는 성격이었던지라 부모님도 포기한 채 작은 오빠가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오빠가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했으니 가족들 모두 놀라움과 기쁨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요? 작은 오빠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요. 작은 얼굴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누가 봐도 예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평소 여자애는 도통 관심을 보이지 않던 작은 오빠가 그토록 예쁜 사람을 데리고 왔기에 가족들 모두 숨을 죽이고 작은 오빠 여자친구를 바라봤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작은 오빠 여자친구는 말수가 극도로 적었고 약간은 우울해 보이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거기다 눈치를 많이 보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했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작은 오빠 여자친구가 인사를 하고 가자마자 할머니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입을 뗐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한데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네. 어머님도 그렇게 보이셨죠? 제 눈에도 그래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다. 얼굴도 예쁘고 학교도 나름 좋은 학교를 나왔던데 말수도 적고 왜 그렇게 눈치를 보는 건지 모르겠다. 그럼 어머님 볼 때는 좀 별로였어요? 아니야. 별로는 아니고 좀 안쓰럽다고 해야 하나 그렇더라고. 눈빛이 불안해 보이긴 했어도 나빠 보이진 않았어. 저도 딱 그래 보였는데 다행이네요. 사실 우리 둘째도 성격이 무난한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오히려 둘이 잘 맞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평생 혼자 산다고 했다가 저렇게 예쁜 신부감을 데리고 왔으니 저는 그것만으로도 그냥 다 만족이에요. 엄마 말에 가족들 모두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사실 작은 오빠 성격도 조용조용한 성격이었기에 어쩌면 둘이 잘 맞을 수도 있겠다 싶었으니까요. 그 뒤 작은 오빠는 속전속결로 결혼을 서둘렀는데요. 결혼 준비를 하는 작은 오빠를 보며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작은 새언니에게는 그토록 다정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작은 오빠는 결혼을 했고 큰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물론 작은 오빠네는 본가에 자주 오지도 않았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지만 가족 모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둘이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큰 새언니가 엄마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참고 있었거든요? 그렇게나 말 많은 네가 궁금한 걸 참고 있었단 말이야? 저기 동서 얘기라 말 꺼내기 어려워서 그랬죠. 무슨 얘긴데 그래? 동서는 대학도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왜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거래요? 나도 그게 궁금해서 한번 살짝 물어본 적이 있는데 지훈이 말로는 둘째가 대기업을 다니다가 그 정치질 그런 거에 질려서 지금 회사로 옮겼다고 하는 것 같아. 하긴 회사 다니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긴 하더라고요. 둘째 성격이 워낙 소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적응을 못한 모양이더라고. 그래도 지금 회사는 가족적인 분위기? 그런 분위기라 나름 잘 적응하고 있다나 봐. 그러니까 둘째한테 말할 때는 그냥 막 말하면 안 된다. 그러다 혹시나 오해할 수도 있잖니. 당연하죠. 저도 엄청 조심하는걸요. 그렇듯 가족들 모두 작은 새언니 눈치를 봤는데요. 가끔 집에 오는 날도 작은 새언니가 가족들 눈치만 보고 있었기에 가족들 입장에서도 자동으로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웬일인지 작은 오빠가 혼자 들어오는 모습에 엄마가 놀란 채 물었습니다. 뭐야, 네가 웬일이야?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우리한테 할 말이 있다니? 엄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작은 오빠 입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순간 작은 오빠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저기 그게 수아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대체 무슨 일인데 그렇게 뜸을 들이는 거야? 그게 가족 모두 출동할 일이 좀 있는데. 출동이라니? 무슨 출동? 작은 오빠 입에서 생각지도 않은 말이 터져나왔기에 그쯤에서 가족들 모두 놀란 토끼 눈을 한 채 작은 오빠만 바라봤습니다. 작은 오빠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수아네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가족까지 참석해서 하는 체육대회가 있는데 수아는 그 체육대회를 그렇게나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장모님이랑 수아만 가다 보니까 좀 그랬나 봐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작은 오빠의 말에 가족들이 침묵을 유지한 채 여전히 작은 오빠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작은 오빠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결혼을 했으니까 가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참석해주면 장모님이랑 수아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수아네 회사 체육대회에 참석하란 말인 거야? 네,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 저번에 지우 유치원 체육대회에서도 우리 가족이 거진다 1등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같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평소 가족들에게 부탁을 잘 하지 않던 작은 오빠가 특이한 부탁을 하는 모습에 가족들 모두 넋을 놓고 있었는데요. 작은 오빠도 조금은 이상한 부탁임을 느끼긴 했던 모양으로 계속해서 손가락을 비꾸며 얼굴까지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큰 새언니가 제일 먼저 외쳤어요. 당연히 참석해야죠. 우리는 무조건 참석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1등하면 무슨 상품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게 1등하면 제주도 여행권을 준다는데 비행기표랑 숙박 그리고 차 렌터까지 전부 지원해주는 것 같아요. 작은 오빠 말이 끝나기 무섭게 큰 새언니가 벌떡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정말요? 그럼 무조건 참석해야죠. 할머님, 제 말이 맞죠? 그럼 무조건 참석해야지. 그리고 무조건 1등 해야지. 그렇게 가족들 눈빛이 무섭게 반짝이기 시작했는데요. 작은 오빠를 그대로 세워둔 채 체육대회에서 1등할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모습에 작은 오빠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물론 참석할 줄은 알았지만 역시나 대단한 가족이야. 이미 말이 나온 이상 내가 볼 때는 무조건 1등 하려고 할걸? 전에 지호 유치원 체육대회 때 어땠는지 봤잖아. 마치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족 같았잖아. 아마도 회사 사람들 다들 경기할 수도 있어. 하긴 나도 달리기에서 져서 욕먹을까봐 진짜 죽을 힘을 다해 뛰었잖아. 작은 오빠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는데요. 조카 지호의 유치원 체육대회가 있던 날 사람들이 마치 체육대회를 하고 싶어서 애를 낳은 거 아니냐고 할 정도로 가족 모두가 체육대회에 진심이었거든요. 사실 그날 조금 창피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지우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에 저 또한 투혼을 불살랐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우리 가족에게 제주도 여행 티켓이 걸린 체육대회 이야기를 꺼냈으니 그 티켓은 이미 우리 가족 거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의논을 하고 있자 작은 오빠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저기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요. 1등은 무조건 우리 거니까 걱정하지 마. 저기 그게 사실은 그 회사에 평소 수아를 안 이꼽게 보는 여자 선배가 한 명 있거든요. 수아 성격이 조용조용한 성격인데 안 이꼽게 볼 게 뭐가 있다고 안 이꼽게 본다는 거야. 저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요. 서방님, 혹시 동서가 얼굴도 예쁘고 학벌도 좋고 그러니까 그 여자 선배가 시기 질투? 그런 걸 하는 거죠? 뭐야, 그게 정말이야? 사실 저도 회사에서 저 싫어하는 여직원들이 꽤 있었거든요. 너처럼 성격 좋은 사람이 어딨다고 싫어한단 말이니?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혼나고도 꿍해 있고 그러지 않다 보니까 팀장님이 엄청 예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숭을 떤다면서 여자 선배가 따돌리고 그랬거든요. 제 소문도 안 좋게 내고 다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저는 그다지 상관하진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얼마 뒤 그 선배가 거짓말한 게 밝혀지면서 그만두더라고요. 암튼 그런 일이 종종 있기도 해요. 큰 새언니가 씁쓸한 표정으로 말을 하자 작은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 여자 선배도 수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작은 오빠가 작은 새언니 회사 이야기를 하다 돌아갔는데요. 며칠 후 작은 새언니까지 데리고 다시 본가에 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새언니가 처음으로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기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그 제주도 여행권보다는 그 선배네 가족들은 무조건 이기고 싶어요. 너 힘들게 한다던 그 선배 말하는 거지? 네, 제가 작성한 보고서를 자기가 한 것처럼 가져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거기다 제가 엄마랑 둘만 사는 것도 비웃었거든요. 체육대회 할 때마다 우리가 거의 꼴찌하니까 가족들까지 대동해서 얼마나 비웃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나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아주 개차반이구만. 네, 어머님 말씀처럼 진짜 인성이 개차반인 그런 사람이에요. 처음엔 회사도 그만둘까 생각해봤는데 그 사람 때문에 그만두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참고 있었거든요. 근데 체육대회 때 남편한테 같이 가자고 했더니 가족 다 같이 참석하자고 하길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1등도 필요 없고 그 선배네만 이기고 싶어요. 1등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엄마가 큰 소리를 치자 할머니도 맞장구를 치셨어요. 당연하지. 1등은 우리 거나 마찬가지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저기 근데 그날 자전거를 타는 것도 있는데요. 제가 아직 자전거를 못 타서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뭐? 아직 자전거를 못 탄다고? 애미야, 못 탈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놀라고 그러니? 혹시나 작은 새언니가 상처라도 받을까 싶어 할머니가 엄마에게 눈짓을 하셨는데요. 작은 새언니가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아빠가 자전거를 사주셨거든요. 근데 출장을 다녀와서 가르쳐 준다고 하셨는데 그 출장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긴 것인지 자전거 타는 게 무섭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자전거만 타면
출장 다녀와서 가르쳐준다고 했던 아빠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눈물만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울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날 작은 새언니가 처음으로 속에 있는 말들을 쏟아냈고 작은 새언니 사연을 들으며 마음이 아파서 다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새언니 이야기를 듣고 있던 큰 새언니가 외쳤습니다. 그럼 아버님이 가르쳐주시면 되겠네요. 뭐? 내가? 아버님이 우리한테 맨날 그러셨잖아요. 시아버지도 아버지나 매 한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동서한테 아버님이 가르쳐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동서, 우리 아버님이 말이야. 회사에서 직원들 상대로 교육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아마도 잘 가르쳐주실 거야. 내가 보니 그 선배가 자전거 못하는 것도 놀린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아버님께 배우도록 해봐. 아버님, 그래 주실 거죠? 그럼 이제는 내가 아버지인데 당연히 내가 가르쳐줘야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고 가르쳐줄 테니까. 그 뒤 주말마다 온 가족이 공원에 모여서 작은 새언니에게 자전거를 가르쳐줬는데요. 가족들의 노력 덕분에 작은 새언니는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셨는데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빠가 말을 했어요. 수아야, 아빠가 뒤에서 잡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어. 꼭 잡고 계신 거 맞는 거죠? 그럼 내가 잡고 있으니까 중심을 잡고 페달을 밟아봐. 아빠 말에 작은 새언니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나중에는 아빠가 팔을 뗐음에도 혼자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게 뭐라고 가족들 모두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고요. 그 바람에 공원에 있던 사람들이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우리 가족들을 바라봤지만 우리는 그날 치킨에 맥주를 마시며 축하 파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새언니도 서서히 우리 가족에게 스며들고 있었는데요. 그때쯤은 말도 곧잘하고 생긋생긋 잘 웃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분위기를 이끈 건 큰 새언니였고요. 그렇게 얼마 뒤 우리는 작은 새언니네 회사 체육대회에 참가를 했는데요. 가족 티까지 맞춰 입고는 기세등등하게 입장을 했답니다. 우리 가족이 워낙 분위기를 휩쓸고 다니다 보니 그 선배라는 사람 표정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경기에서 우리 가족이 전부 1등을 휩쓸었으니까요. 하물며 다리 묶고 달리기를 하는 게임에서는 할머니와 엄마가 출전을 하자 그 선배라는 여자가 작은 새언니에게 비웃듯 말했어요. 수아씨, 아무리 그래도 할머니는 좀 아니지 않아? 젊은 사람이 나가도 이길까 말까인데 할머니가 웬 말이야? 그 선배 말에 제 눈이 뒤집어진 채 쏘아붙이려고 했지만 작은 새언니가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경기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건 자신이 없다는 거 아닐까요? 우리 할머님이 연세보다 훨씬 젊으신 편이라 100% 우리가 이길 테니까 지켜나 보시죠. 옛말에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왜요? 혹시 우리 할머님한테 질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가요?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에 그 선배라는 사람도 어른이 된 채 더 이상 대꾸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역시나 그 경기에서 보란 듯이 할머니와 엄마가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1등을 했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동안 조카 지우 체육대회에서 몇 번이나 호흡을 맞췄던지라 다리 묶고 뛰는 경기는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에서 이기자마자 작은 새언니가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 사돈 어르신도 작은 새언니를 보며 눈물까지 글썽이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모든 경기를 휩쓸다시피 했는데요. 며칠 뒤 작은 새언니가 집에 와서 신이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이 우리 가족 보고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우리 가족 보고 체육대회를 위해 태어난 가족 같다면서 한참을 웃으셨어요. 단합이 잘 되는 가족이라고 하면서 부럽다는 말까지 하셨어요. 우리가 진짜 단합이 잘 되긴 하지. 덕분에 제주도 여행 티켓도 받고 우리도 참 좋았지 뭐. 그런데 엄마가 말을 하자마자 작은 새언니가 갑자기 가족들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회사에서 인기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 선배 무리도 더 이상 저한테 함부로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고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근데 그 선배란 여자가 한 번만 더 힘들게 하면 이 아버지한테 말해라. 내가 가서 혼을 내줄 참이니까. 네 뒤에는 우리가 있으니까 항상 당당하게 살아. 아빠가 힘주어 말을 하자 작은 새언니가 눈물까지 흘렸는데요. 가만히 보고 있던 조카 지호가 티슈를 가지고 오더니 작은 새언니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작은 엄마, 지호도 옆에 있을게. 울지 마. 라는 말에 작은 새언니가 지호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 뒤 작은 새언니는 성격도 정말 많이 바뀌어 갔는데요. 큰 새언니와 함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아빠 옆에서 수다를 떨어댔거든요. 그 바람에 어느 날은 아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촉새가 하나 더 늘어서 기마개를 해야 할까 보다. 라는 아빠 말에 가족 모두 박장대소를 했답니다. 며칠 전 공원에서 다 함께 자전거를 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문득 예전 일들이 떠오르면서 각박한 세상에서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만 헤아려 준다면 보다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